이제 저 특검 얘기로 계속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윤석열 구속영장이 언론에다 공개가 됐어요. 심지어 저 같은 놈도 받아볼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다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저 어제 갑자기 이거 중범죄다 특검에서 가만 안 둔다라고 하다가 바로 이어서 요거를 윤석열 측에서 내보냈어요. 아, 그렇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박지영 특검보가 이제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네. 변호인단 중에서 특정 누구가 유출했는지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가 이거를 유출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했다는 거고 어떻게 유출됐는지 과정과 경위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입건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사 대상이다라는 얘기고 네? 그래서 고유 식별 정보라든지 관련자 진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네? 그리고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웃긴 게 이제 특검에서 언론은 괜찮아요. 언론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 언론은 이런 거에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하던 일 하시면 돼요. 저는 윤석열 변호사들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때는 이런 구속영장 나오면은 뭐 부분적으로든 전체가 다 나오든 뭐 보통 다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가 원래 굉장히 큰 중범죄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언론에 나오게 되면 그 비실명 조치가 다 됩니다. 비실명? 이름을 다 지우거나 아니면 뭐 동그라미 네모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바뀌고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게 걸러지는 거죠. 그렇죠. 한번 걸러지게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다 가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 주체가 아닌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잘못 보호하다 하더라도 보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업무상 비밀 유지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의사나 치과 의사, 변호사 같이 타인의 비밀을 다루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위배했을 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들은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오호. 해당이 안 돼서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이거는 변호사, 의사, 약종상 이런 사람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걸 위배를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개인정보도 변호사가 외부로 유출했으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형량은? 그리 높진 않아요. 에이씨. 그래? 근데 변호사 면허는 날아가요. 변호사가 날아가요? 네. 자, 몇 년, 이거 기한도 없이? 아니요, 기한은 있죠. 기한은 있는데? 예, 기한은 있는데 사실 그거 클 거예요. 예. 엄청 크죠. 왜냐하면 걸려있는 사건들이 다 날아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쫄 수밖에 없겠네. 아니 안 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특검 잘한다, 정말. 그러면서 딱 그 언론 괜찮다고 하는 게 윤석열 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특정 변호인 누구라고까지 우리가 다 확인했다고 하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까지 하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위협 신호인 거고 실제로 기소를 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언론을 향해서는 계속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간 거 그냥 다 보도해도 되고 맞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그렇지.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너만 이제 조지겠다. 그렇죠. 변호사 너만. 예. 너 지금까지 해온 거 언론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뭐 이상한 얘기 뿌리고 언플하고 이런 것들 못하게 하겠다. 그렇지.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닥치고 있어. 예.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검사하고 각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고 변호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이거 보면서 단지 언론 플레이라든지 그 변호사를 뭐라 해야 될까 조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특검이 엄청나게 빡이 찼다라는 게 느껴져요. 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사실은 저희도 이제 뭐 피의자랑 진술 같이 가거나 막 이런 관계에서 뭐 이걸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금 그 진술의 내용이 이거냐 아니냐 막 가지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는데 정말 특검 입장에서 이거는 변호사의 정상적인 방어 행위의 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예. 특히나 지금 이 공소장 같은 경우에 이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문제를 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바꿔서 나감으로써 증인을 했던 증인들한테 예. 증언을 했던 증인들한테 압박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왜냐하면 지금 밖에 윤석열 쫓아다니면서 윤어게인 외치는 자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아, 그 많이지. 그렇죠. 그 자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특정 증인들에게 위해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또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예. 이걸 누가 감당할까? 그렇지. 그러니까 조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한 거다라고 지금 빠기쳐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근데 놀라운 거는 저기 윤석열 측의 반응이에요. 조용해요. 예전 같으면 난리 났어. 아니 근데 뭐 팩트잖아. 뭐 어떻게 해요? 그래. 얘들이 팩트가 뭐가 있었어? 얘 그냥 아무거나 들이대면 이건 핍박이야, 압박이야. 언론은 괜찮아? 이거는 오만이야. 이러면서 난리를 아니, 쳤을 그러니까 텐데. 이게 여러 번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예고했던 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1차 소환조사 때도 나와가지고 언론에 대고 이상한 얘기했던 거. 지금 뭐 경찰이 어땠네. 뭐 경찰이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네. 이 사람이 뭐 옛날 압수수색에 뭐 관여를 했네. 뭐 말았네. 그때도 특검이 했었던 얘기는 그건 거짓 정보고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려가지고 수사를 방해한 행위다. 이거는 수사 대상이 된다. 얘기했었고 실제로 입건을 했습니다. 네? 이번 건도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거 흘려주면 너 변호사 자격증 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입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2번 당하면 야 이거 내가 뭔 말을 잘못하면 또 당한다. 뭐 핍박이다라고 얘기하면 핍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서 내가 우리 팀의 수사 관들이 있어서 경찰에 입건했다. 그 뭐가 잘못이래? 뭐가 압박이? 뭐가 입박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둥이 잘못 깐딱깐딱거리다가는 그럼 또 당해. 이거 또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막 언론에다가 대놓고 뭐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양형사유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윤석열 측근의 변호인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막 들이댔었단 말이에요. 특검이 제대로 지금 강하게 나가 있는 그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조용한 거는 임자 제대로 만났다. 그렇죠. 거기에다 대놓고 주둥이 딸싹딸싹 잘못하면 나중에 양형사유로 범죄 행위를 해놓고 입건이 된 마당에도 반성의 기운이 없이 언론에다 대놓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다. 이거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말 못해요. 야, 말 못해요. 예, 말 못하죠. 자, 그럼 뭐 이렇게 좀 입을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지금 기가 꺾인 것 같아요. 눈 제대로 내리 깔았어요. 근데 어제 정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왜? 영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기들이 뭐 건덕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그대로 유치를 했다? 이건 당연히 윤석열이 이렇게 했으니까 했을 건데 그 목적이 뭘까가 되게 궁금한 거라.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영장 내용 중에 가장 기사가 많이 나왔던 거 김성훈의 변심. 그러니까 윤석열 생각에 자기도 받아봤을 거 아니야. 보니까 성훈이가 바뀌었어 말이? 어쩐지 이 새끼가 이게 연락이 안 된다고 했더니 이게 배신을 한 건가? 이거 까가지고 성훈이 이 새끼 너는 내가 깔 거 없을 것 같아? 뭐 요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겁주는 건 아닐까?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받았을지는 몰라도 보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냥 너무 길어. 너무 두꺼워. 한 장짜리로 요약해와 그랬을 너무 거예요. 두꺼워, 아마. 너무 두꺼워. 하긴 나도 뭐 이렇게 길어 이렇게 했을 정도면 윤석열은 무조건 한 장짜리를 선호한다네. 열 몇 장 되던데 이거. 원페이퍼. 아무튼 윤석열의 지시. 로 이게 공개가 됐을 건데 이게 목적이 뭘까가 되게 의아하다. 그래서 근데 이게 윤석열이 따로 이런 짓이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변호인들 자기들 판단대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하던 거거든요. 보통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언론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누가 빼주지 않으면 구속영장 그렇죠. 사유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래는. 왜냐면 구속영장 실제 심사도 거기에 이제 언론들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떤 다툼이 있는지도 사실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보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변호사들하고의 관계를 잘 해가지고 그거 좀 하나 빼달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 변호사 중에 하나가 그냥 기자가 달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주는 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 할마가 잠깐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윤석열의 얼굴을 보면은 요즘 좀 심리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가 곱게 교도소에 보내가지고 죄값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얼굴이 안 좋다라고 바꿨어. 자, 윤석열의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술 좀 그만 쳐 드시고요. 나는 그 와중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저녁도 안 먹고 기사가 계속 저녁도 안 먹고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 당뇨 환자는 식사 꼬박꼬박 챙기셔야 되고요. 식사 드셔야 돼요. 상근이가 얘기하더라고 식사 중요하다고 당뇨 그럼요. 환자한테. 아주 중요해요. 예. 그리고
술 그만 쳐 드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들어가면 못 드시니까 계속 드시는 것 같은데 미리 연습하세요. 미리 어차피 집에서. 들어가면 못 드십니다. 예. 어차피 오늘까지예요, 근데 어차피. 해봐야. 그렇죠. 예, 내일 오늘이 오후 끝이야, 오늘이. 드시면 내일 그러면 점심 먹고 거기 들어가서 딱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윤석열. 평생 금주야, 평생 금주.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네. 성년아! 오늘 마지막 밤이란다. 오늘 달려! 왜 오늘은 의사로서 오늘은 좀 봐주라. 안 돼요. 먹지 마세요. 아 인생 마지막 날인데. 술 게임 어디 있어요? 술 게임. 자 윤석열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인생 마지막 술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잔입니다.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기 윤석열 요즘 그 끝났다는 생각에 그 미미했던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의지 같은 것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